우리가 영어를 하는데 그 있어서 어떤 분들이 토익을 820점, 뭐 890점 받았는데 영어가 안 된다. 또 수능을 1등급 받은 학생들도 이래요. 문법이랑 뭐를 항상 많이 외워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내가 영어를 잘하거든 하고 생각했는데 막상 하니까 못 알아듣는 왜일까요? 우리가 12년 동안 영어를 배웠는데 왜 영어를 못하고 있을까요? 그러면 내가 공부를 좀 못하는 건가? 내가 이해력이 딸리나? 이걸까요? 아니죠. 그 12년간 했는데 아무 효과가 없으면 내가 공부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방법을 바꾸셔야만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 방법이 첫 번째가 리스닝. 제가 리스닝과 히어링의 차이는 리스는 우리가 듣기 평가를 할 때 듣는 부분이 리스닝입니다. 어떤 소리를 들을 때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듣는 게 리슨이고요. 히어링은 그냥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집 앞에 내가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도로 공사를 해서 옆집에서 무슨 공사 드르륵 들을 소리가 나요. 시끄러워서 깨죠. 내가 듣고 싶어서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그냥 들려오는 소리죠. 영어는 그렇게 되어야 돼. 그래야만이 그 원어의 발음을 알아들을 수 있게. phonics나 pronunciation 발음의 관계가 아니고 영어에서는 연음이 있어서 읽기도 하지만 생략되는 부분도 있고 추격해서 표현하는 부분도 있어요. I go to, I want to, wanna, gonna, got to, gonna 이렇게 한꺼번에 표현해서 have to를 gonna, gonna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여름이 작용하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부분이 많이 됩니다. 그럼 첫 번째가 listening, 듣기, 그리고 speaking, 그죠? 그걸 되고 나면 알아들었으면 그걸 가지고 들었으면 내가 입으로 해야만이 그 소리를 다시 내기가 다시 들으니까 내가 명확하게 그 소리를 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 번 더 하는 거죠. 첫 번째 듣기, 두 번째 스피킹, 세 번째 그럼 뭘 하느냐? 영어 요령입니다. 그다음 어순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전달하는 거죠. 그래야만 영어 전달력이. 뭐 문법이나 단어는 어떻게 하느냐? 단어만 열심히 배웠어요. 물론 단어가 많이 알면 좋죠. 근데 단어만 많이 안다고 해서 영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단어만 열심히 문법을 그러면 하면 안 되나요? 아니요, 하셔도 돼요. 근데 필요하신 부분만 내가 뭐 전치사를 어떻게 문장을 만들어서 어순을 표현하는데 전치사의 쓰임을 잘 모르겠어요. for는 go를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차이가 뭔지 명확하게 잘 모를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그때 필요한 부분들을 사전에 찾아서 하시는 건 되지만 구태여 앉으셔가지고 그걸 외우고 우리가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게 영어가 또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내가 뭔가를 외우고 읽고 눈으로 보고 쓰고 이래야만이 공부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공부가 안 되는 그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라서 굳이 제가 강추를 문법을 너무 많이 읽는 얘기는 안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영어는 공부가 아닌 언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 밥 먹었니? 라고 물었어요.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밥 먹었니? 뭐, Did you have lunch? Did you eat? 물었는데, you know what? No?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언어를 물었는데, 영어는 공부가 아니고 언어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배우는 것이지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히어링과 그리고 듣기, 말하기, 그리고 세 번째 어순을 알고 나면 하고 싶은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어휘력을 늘릴 수 있는 단어나 구동사를 늘려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표현들을 마음대로 확장하셔서 영어를 표현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얼마 만에 되나요? 글쎄요,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늘 연습을 해야 되겠죠. 안 하면 잊어버리기도 하고 까먹기도 하니까요. 그러면 3개월 만에, 6개월 만에 이런 영어들이, 광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사실상은 현지에 사는 현지인들도 예를 들어 나이가 들면 우리가 기억이 감퇴해서 우리가 우리나라 말도 단어를 잊어버리기도 하고 머리에선 도는데 빨리빨리 말이 안 나올 때가 있고 단어가 생각, 그 말 단어가 그게 무슨 말이었지 기억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물며 모국어도 그런데 외국어를 3개월, 6개월 만에 된다? 글쎄 조금 과장 광고가니까 물론 특수한 경우 될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영어는 꾸준히 언어이기 때문에 꾸준히 일정하게 계속 하진. 그 다음엔 잘하면 꾸준히 못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학원에서는 그 이상을 하기는 어려워집니다. 그냥 패턴적으로 테크닉만 가르쳐 그 이상을 안 되는 거죠. 그럼 그 이상의 어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제가 팁을 하나 드자면, 주위에 외국인 친구를 많이 사귀세요. 필리핀인이든, 미국인이든, 영국인이든, 영어를 할 수 있는, 인도인이든, 발음의 차이는 있지만, 외국인들이 많이 드시면 굉장한 어휘가 많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더 빨리 늘 수 있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오늘은 어순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를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우선 우리가 어순, 한데 많이 들어보셨죠? 어순.
중학교 문법 시간에 우리 왜 주어, 동사, 명사 뭐 이런 거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거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앞서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데이터가 나온 건데요. 한국인의 말은 500에서 2200Hz 정도가 된다 그러는데요. 중국어는 1000에서 3000Hz, 3000Hz 치면 굉장히 높죠. 소리가 우리보다 굉장히 소리가 음미 높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중국 말을 들으면 된소리 발음이라서 시끄럽다. 짜증나 듣기 싫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그리고 중국은 5성음이죠. 5개의 음성을 가지고 소리를 내기 때문에 소리의 높낮이와 길이가 다 다르죠. 3000Hz까지 가니까 좀 소리가 많이 다르죠. 프랑스어도 3500까지 더 많이 높죠. 미국식 영어 800에서 3500인데 거의 3000, 3500 사이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나라 말은 안 되죠. 근데 일어는 100에서 1500이에요. 우리보다 낮거나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일어를 빨리 배우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순이 같아서 아니에요. 소리에 사운드가 이게 귀에 들어오는 쏙쏙쏙 들어오는 히어링이 잘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어를 배우면 빨리 배우는 게 강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어를 배울 수 있고요. 그리고 언어를 배우는데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청각형, 시각형, 체험형 세 가지인데 청각형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쉐도잉 영어라 그러죠. 한때 이게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었었는데요. 미드 드라마나 영어 제 영화를 보고 그에 있는 구동사를 이용해서 또는 그 패턴을 이용해서 계속 문장을 바꿔서 표현하는 거죠. 알아듣고 하면 말이 되는데 되느냐고요? 뭐 미드 드라마를 보고 외국 영화를 되시는 분도 돼요. 유학 어학연수 안 가도 되시는 분도 됩니다. 근데 그러면 나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청각형이 아니면 힘듭니다. 청각형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데이터에 의하면 그 20%? 아니 전 세계 20%의 인구 정도가 청각형으로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좀 드문 경우죠. 되긴 안 되지는 않아도 돼요. 근데 전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저는 여러분처럼 배우는 학습자가 아닌 저는 티칭을 하는 교육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시각형은 뭐예요? 눈으로 보고 하는 거죠. 그리고 체험형이죠. 그럼 우리나라는 왜 안 될까요? 소리의 높낮이가 안 되어서 못 알아듣는 것도 있지만 어릴 때 기억을 잘 한번 더듬어 보세요. 스튜덴을 하면 어떻게 하죠? STUDY, 스튜덴, 공부. 맞죠? 월알, WAT, WATER, 월알, 물, ENG, LIS, English, 영어. 뭐 이렇게 외우셨죠? 맞잖아요. What's WATCH 이런 식으로 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눈으로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습관이 져서 우리는 영어 공부를 하는데 문법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또 읽기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뭔가를 외우고 눈으로 보고 읽고 해야만이 공부를 많이 하고 뿌듯한 느낌도 내가 공부 좀 한 것 같아. 영어 이제 잘할 것 같아. 절대 오판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영어는 공부가 아닌 어학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쉽게 말해서 점심 먹었니 했는데 you know, I know, you know, 이건 아니잖아요. 버퍼링 있는 거.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는 공부가 아닌 언어입니다. 언어는 그래서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겠죠. 저는 문법을 하는 걸 강추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럼 문법은 안 해도 아니죠.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중학교 1학년 수준만 되어도 영어는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우리가 중학교 수준만 3천 단어 정도만 되어 아주 고급진 비즈니스 영어의 어떤 단어를 안 하더라도 충분히 영어를 저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 구창하게 아주 멋진 영어를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영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3천 단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처럼 그렇게 어렵고 뭐 긴 단어를 할 필요는 없고 실제 현지 미국인들을 만나보면 그렇게 어려운 단어를 쓰지는 않아요. 우리도 일상에 써보지만 그렇게 어려운 말들을 우리가 실상에서 쓰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한국말을 하는데 모든 걸다 문법으로 다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언어니까, 그쵸?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어순인데 주어 동사에. 그러니까 이거예요. 나는 영어 공부를 한다. 그러면 잠깐 하기 전 차이가 밥 먹었니? 숙제했어? 응. 밥 먹었어? 응. 피자 시켜 먹을까? 응. 자, 여러분 뭐가 다르죠? 영어는 주어가 분명합니다. 너 밥 먹었니? 너 숙제했니? 너 피자 먹을래? 너 밥 먹었어? 너 영화 보러 갈래? 이게 되죠. 그럼 우리는 그 친구랑 영화 보러 가면 영화 보러 갈래? 끝이죠. 영화 보러 같이 갈래? 명확하죠. 언어는. 그러니까 처음엔 주어 동사를 배울 때는 나는 영어 공부, 에이, 이렇게 쉬운 문장을 해요? 맞습니다. 이렇게. 주어 동사로 해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he, she, he, we, they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나시면 조금씩 영어의 구문을 늘려가셔서 표현을 늘리시고 확장하시는 게 단어를 늘려가시는 게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러면
아까 말 주어 나는 했죠. 그리고 I English study가 맞을까요? 아니죠. 나는 동사 뭘까요? 먹는다, 잔다, 노래 부른다, 뛴다. 그쵸? 산책한다. 우리가 그냥 산책하면 walk라고 뭐 go 이렇게 뭐 생각하시는데요. 아니 go 뭐 work for work for 구문처럼 구동사처럼 산책한다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나는 영어 공부를 한다니까 어떻게 되죠? study가 먼저 와야죠. 동사가. 맞죠? I study English가 돼야 되겠죠. 이게 어려우면 이제 그 문장이 좀 길면 나는 어제 학교에서 친구랑 싸웠다 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영어가 어려우시면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어제 학교에서 친구랑 싸웠다. 자, 자, 바꾸려면 영어 단어 생각 몰라요. 일단 그 어순부터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주어, 나는이 와야 되겠죠. 미국식 어순으로 바꾸는 거. 물론 이렇게 안 하셔도 바로 되시는 분은 바로 하셔도 되지만 정 어려우시면 긴 문장은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주어 동사일 땐 쉬워요. 주어하고 동사하고 쉽게 쉽게 되는데 문장이 굉장히 길어지면 세 문장 네 문장이 되면 어려워서 그걸 못 하시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나는 어제 학교에서 친구랑 싸웠었으면 싸웠다가 와야 되겠죠. 동사로. 맞죠? 나는 싸웠다. 언제? 어제. 친구랑. 어디에서? 학교에서. 맞죠? 그럼 요렇게. 주어 동사까지만 해. 그 다음에 또 플러스 영어다 늘어가듯이 똑같다는 거죠. 나는 친구랑 싸웠다. 어디에서? 뭐 어제가 먼저 올까요? 학교가 먼저 올까요? 주어 동사 목적어가 와야 되죠. 학교에서 친구랑 그냥 어디서 장소고 목적어가 장소인 경우도 있죠. 그래서 학교에서 언제 어제 시간이죠. 시공간이 뒤로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플러스 되는 게 전치사 in, on, for 뭐 이런 거 이렇게 다 들어가기도 하죠.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예를 들고 나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매일 영어 공부를 한다고 했었을 때 여기서 지금 시간이 두 개 나왔어요. 7시라는 시간이 하나 나왔고요. 매일이라는 시간이 또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나는 I study English. 그럼 매일이 먼저 와야 될까? 아침 7시가 먼저 와야 될까요? 영어는 시공간일 때 시간이 나왔을 때는 소 단위로 작은 단위부터 먼저 옵니다. I study English at 7 o'clock every day. 이렇게 돼야 되죠. 작은 단위부터 끊어서 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점심을 먹는 과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I have lunch가 맞을까요? have가 보통 우리가 뭐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먹다라는 뜻은 먹는다는 뜻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난 점심 did you have lunch? 점심 먹었니? 이렇게 되죠. 그럼 나는 점심 먹었 I have lunch. 뭐 I'm eating. 뭐 이렇게 간단하게 답을 해도 되는데 먹는다. 나는 점심을 먹는다니까 I 맞죠? I have lunch. 이렇게 돼야 되겠죠. 먹는다가 앞에 와야 되겠죠. 이렇게 먹는다 이 have로 먹는다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I'm eating lunch가 아니고 I have lunch. 나는 영어를 말한다. I 그다음 뭐가 하죠? 주어가 있죠. I 그 말한다가 동사죠. I speaking English. 나는 물을 마신다. 주어 나는 마신다가 동사죠. I 맞죠? drinking water 맞죠? 그렇게 되는 거죠. 어제 병원 가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니?라고 예를 들어서 물으면 나는 갔죠. 어디를 병원에. 뭐 때문에? 결과를 보기 위해서. 맞죠? 나는 병원 가서 결과를 보았다. 여기에서 병원은 어디에 어떤 온 전치사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게 뒤로 가도 되고 앞으로 가도 되고 어순이 안 맞잖아요. 아니에요. 그게 영어가 미국인들 들어보면 길게 들었을 때 이거를 그 사람마다 말하는 스타일, 뉘앙스라는 것이 있죠. 똑같이 말을 했는데 우리나라 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밥 먹었니? 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밥 뭐 먹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 표현이 조금 똑같은 말인데 다르죠. 나는 매일 나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영어 공부해 하는 거하고 나는 7시에 일어나서 공부해. 나 아침 7시에 매일 공부해. 나 7시에 매일 공부해.
똑같은 말인데 말의 뉘앙스 의미가 다르죠. 주어 동사까지 플러스 전치사 목적어 뭐가 올 때 다 뒤에 걸 남겨두더라도 사람마다 뉘앙스가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오는 게 꼭 when이 먼저 뭐뭐 언제지 아니지만 뭐 그거 말고 전치사 할 때 뭐뭐 할 때라는 말이 돼요. 근데 앞에 뭐 와야 될 때도 있지만 중간에 와도 상관이 없어요. I call you when I look back. 내가 도착하면 너한테 전화할게. 거기 도착해서 I call you back. I call you when they are back. 너가 도착해서 너한테 전화할게. 뭐 이런 식으로. when이 앞에 와도 되지만 중간에 와야 되지만 꼭 중간에 오는 건 앞에 오셔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것을 스타일마다 조금씩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어, 동사, 목적어, 시제가 있죠. 영어에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문장이 되는 거죠. I study English. I study English 현재죠. I study English 과거죠. 영어 공부를 했다죠. I will 하면 미래죠. I will study. 난 영어 공부할 거야. I can study English. 난 영어 공부할 거야. 자, 이렇게 했는데, 저 여기서 can이 나왔는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흔히 영어 할 줄 아세요? 하고 외국인한테 물어요. 어떤 분들은 do you speak English? Can you speak English? 이렇게 물어요. 어느 게 맞을까요? 물론 두 다 맞습니다. 근데 차이가 있어요. Do you speak English는 그냥 말 그대로 어휘를 할 수 있는지를 묻는 거고, Can you speak은 어떤 능력을 묻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묻는 거, 영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를 묻는 거고, 그냥 말을 할 수 있는지를 묻는 건 Do you speak English죠. Can you speak English하고 다르죠. Can you swim은 그 어떤 수영을 할 수 있는 게 그 사람이 Do you swim이 맞죠. 그리고 흔히 Can you swim 할 수 있다고 묻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can you swim으로 물으면 can은 수영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어떤 습관이라는 걸 묻는 것이고 can은 do you swim 수영을 할 줄 아냐고 묻는 거죠. 의미가 완전 다르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의문문 do not, did not, will not, cannot, will, can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 뭐지? 반대로 되는 거죠. I do not English. I did not English. I will not English. I cannot English.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렇게 하면 쉬운 거죠. 그리고 아까 말한 시공간이 이렇게 오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영어를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 만에 할 수 있나요? 글쎄요. 우리가 나이 들면 모국어인 환경에서 잘하고 매일 모국어를 쓰지만 그 말이 뭐였지? 단어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리고 그게 뭐였더라? 표현이 기억이 안 나. 이런 경우도 있는데 하물며 외국어를 똑같은 모국어 환경이 아닌데 한다면 가능할까요? 글쎄요,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요즘 어디 광고 보니까 3개월 만에 영어 마스터하게 해드려요. 6개월 만에 마스터하게 해드려요. 근데 가능할까요? 저는 제 경험으로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는 매일매일, 그러니까, 공부가 아닌 어학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뭘 물었을 때, 버플링, you know? 이건 아니죠. 그리고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제일 무례한 거, sit down please. 굉장히 무례한 표현입니다. have sit, have sit. 이렇게 아주 점잖하게. 그리고 또 콩글리시도 많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끝나기 전에 잠깐 농담을 드리자면 노트북이 영어로 맞을까요? 랩탑. 알바 맞을까요? 아닙니다. part-time job. 캐리어 우리 여행 갈 때 짐 들고 다니는 해외여행 갈 때 끌고 다니는 손 달린 가방을 끌고 다니죠. 우리가 캐리어 하죠. 캐리어 맞을까? 아닙니다. suitcase. 여러분들에게 아시면 그 언어를 하나 배운다는 그 나라의 문화도 배울 수 있지만 그 나라에 담겨 있는 정서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do not watching TV 지금 TV 안 보고 있어. I watch a movie with my family. 난 가족들이랑 영화 봤어. 이런 식으로. She did not go there. 그녀는 거기 가지 않았어. We will not work today. 그는 오늘 일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영어가 왔다 갔다 구문이 어순이 되고 듣기와 스피킹이 되고 어순이 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늘리시면 되니까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시면 충분히 영어를 잘 하실 수 있습니다. Bye bye everyone watching.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later.